한 남성이 저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17살이라고 하였고요. 그 남자는 잠시 쪽지가 없다가 다시 자연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제 나이를 보고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저 예쁘고 나이가 어리면 더 좋아했고 미성년자를 건드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남성분들이 많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어플들을 통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에서 나온 그 채플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고발인의 발언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딸바 책방 21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볼 영상은 최근 1, 2년 새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채널이죠. 그 닷페이스와 또 10대 여성 인권센터가 함께 만든 HIM, Here I Am 펀딩 프로젝트입니다. 제작비를 제외한 그 모든 수익금은 이제 10대 여성 인권센터로 지원한 형태의 프로젝트이고요. 이 Here I Am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주제는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10대 성매매의 책임을 사실상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남성 성매수자에게 묻자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3편으로 된 시리즈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즐거운 채팅입니다. 부제로는 교복 챙겨왔어 라고 묻는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또 피해자를 피해자로 라고 되어 있고요. 여자. 이게 나이 설정이 20세부터밖에 없어. 주제. 직접 만나요. 애인이 필요해요. 나만의 대화 상대고요. 폰팅 상대. 드라이브. 사진 공유. 무슨 사진 공유. 좋아요. 지금 만나요로 하고 이미지를 저장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36, 30, 34, 37 가깝네요. 학원 강사 계속 와. 너무 많이 와서 누구랑 대화하고 있으니 까먹었어. 2분 전인데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지? 천천히 가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 어때요? 서로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일 붉게 벌써 저는 기대돼요. 선생님 근데 왜 나이 속이셨어요? 아니 모든 걸 정직하게 해야 또 이런 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전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기사 보고. 기사 보고? 언론 기사에 많이 뜨던데 남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느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업적이지 않는 분을 만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안 하는 소수의 남자들은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 해본 경험이 있거나 가끔씩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직업 여성이 한다는 이런 기사들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안전하게 일반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 기사가 혹시 미성년자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성인들이 조건 만나고 그런 것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기사의 요는 미성년자이긴 한데 성매매의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었던 거죠. 사실 경찰청 이래가지고 계속 뜨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그거는 거기는 왜냐면 그거는 알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이미 그거는 비보든 걸 아는데 실은 톡이라는 어플은 와서 건전한 대화나 만남을 하는 어플은 아니에요. 저기 어떤 어플인지 모르고 접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한 명도 없다라고 봐요. 들어오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뭐든 문제가 당연히 생각하겠죠.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요. 근데 먹을 게 있어. 그럼 그 순간에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도덕적인 걸까요? 물론 적절한 표현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뭔가 때문에 자기가 먹거나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순간에는 지금 그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남자들 간에는 직장인들이나 선후배 간에 내가 어제 안 마실 것 같다라는 게 하나의 죄책감도 없이 서로 이야기해요. 근데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문제지만은 근데 미성년자는 진짜 좀 다르죠. 그거는 다르죠. 그걸 누가 얘기해요? 그건 다르죠. 그럼 지금 저한테 그러면 지금 도덕적으로 질책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처음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 보호는 확실히 돼야 돼요. 네, 그다음 또 알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혹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뭐 회개해야 되나요? 이번 편에서는 다페이스 제작진이 사실상 성매매 포주 역할을 하고 있는 랜더 챔팅과 함께 얼마나 많은 한국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10대여도 아랑곳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복을 챙겨왔냐는 남자, 또 미성년자라서 모텔이 안 된다고 하니 자기 집으로 와도 된다는 남자, 딸이 있다는 45세의 남성, 직업 여성이 아닌 일반인과 안전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배우자, 남자친구, 아버지, 직장 동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은 어떤 질문입니다. 부제는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이 듣는 말이고요. 이번 영상은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었냐, 강제적이었냐를 묻고 피해자와 또 성매매 처벌의 대상을 나누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살 중학생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 어떻게 될까요? 물론 편의점 주인은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산 중학생은 처벌받지 않죠. 학생에게 담배를 판 어른만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보호법은 사회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사고자 한 학생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결국 담배를 판매한 어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15살 중학생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합니다. 어른들은 성매매를 제한하고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찾아옵니다. 교복을 입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어른도 있고요. 누가 처벌받을까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어른은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처벌받습니다.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싶다라고 해도 성매매는 개인 간의 동등한 거래이다. 이 주장은 지금까지도 성매매에서 청소년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매수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인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페이스는 이게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을 술이나 담배 판매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사도 청소년에게 자발적으로 샀는지 강제적으로 샀는지 묻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판매자가 받게 되는 거고요. 어른에게 또 판매자에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함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리와 자율권도 함께 제한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자율권 또한 권리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직 성매매에 대한 결정은 인정하고 법적으로 책임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녀와 성녀를 나누는 성적 가치관과 성매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더 지우는 문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들에게 책임과 안전 또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이 안 일어나면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안 저지르면 되는 거고요. 성매매도 마찬가지로 10대 여성이 아니라 성인 남성들이 성구매를 안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성매수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편의 제목은 당신이 남긴 질문, 부제는 자기가 성매매를 해놓고 왜 피해자라는 거야 입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의 대표인 조진경 님의 인터뷰 영상이고요. 다페이스와 10대 여성인권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주장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영상이고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10대 청소년을 보호하고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그게 맞을까라는 질문도 또 의문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는 이런 질문 또 이런 댓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나이로 14살, 뭐 15살, 뭐 17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플에 들어가 볼 때 성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을 계속 그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는지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사실은 첫 관계에 있었을 때는 절대 안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 다른 거 안 해. 그냥 나랑 같이 술만 먹어줘. 그러면 내가 5만 원 줄게. 뭐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절대 안 해. 약속할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이 아이를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가면 몰랐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모든 걸 알고 있는 청소년이 이 돈을 받았을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청소년이 이 성인을 만난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누구의 시각일까요? 뭐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전부 다 보지도 않고 동시에 이 아이가 이 성인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민사상의 권리는 절대 인정을 안 하는데 성매매에 많은 그 여자아이가 이 성인과 만남을 본인이 동의했고 결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무슨 소리야, 둘 다 처벌해야지. 청소년도 책임이란 걸 알아야죠. 보호만 하면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처벌을 없애면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 조진경 대표는 10대 여성들이 어떻게 성매매에 유입되는지, 어떤 현실이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청소년 성매매는 10대 여성과 성인 남성과의 동등한 거래이다. 근데 이게 사실과는 다릅니다. 자발적 거래처럼 보이는 성매매가 사실 어떤 현실과 맥락 위에서 일어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관계를 안 한다, 용돈을 준다는 식으로 시작해서 남성들이 성관계를 맺도록 집요하게 설득하는 현실이 있었고요. 뭐 절대 성관계 안 할 거야, 나랑 같이 있어만 줘, 뭐 술만 먹어줘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만나게 되면 성관계를 안 할 거야? 정말 안 할 거라 생각했어? 몰랐어?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동등한 거래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집을 나오고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은 인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심리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폭력과 방임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런 과정이나 맥락들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또 10대 여성들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볼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이 돈을 받았을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전제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성매수 하시는 분들, 또 가해자의 시선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덜고 또 가해자인 자신에게 묻지 않게 만드는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0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아니라 10대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건데요. 이걸 성매매를 하는 남성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안 하는 남성들, 또 성매매는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내면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소년기는 선택과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매매에 있어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우선으로 보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성매수 남성을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또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영상 전반 중반까지의 내용이고요. 영상 후반에서는 청소년 성매매가 아니라 청소년 성착취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 또 10대 여성 인권센터가 하는 일을 소개해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영상 Here I am 이었습니다.
책과 성 이슈를 함께 풀어드리는 1+1입니다. 오늘의 책은 김고연주님께서 쓰신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다비스에서 만든 Here I Am 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면서 10대 성매매,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가 정말 중요한 청소년 인권 문제이고 또 한국 사회 문제가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었고요. 제가 성매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어떤 질문들이 사실은 가해자 또 남성 성매수자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질문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10대 여성들에게는 화살과 창이 되어서 상처를 입히고 성매수를 하는 성인 남성들에게는 방패가 된다는 걸 좀 알게 된 계기였고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Say My Soul 또 책 성매매 안 하는 남자까지 읽게 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딸바 책방을 들어주신 분들과 꼭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책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성매매에 관한 책으로는 이제 길을 묻는 아이들, 내가 제일 잘한 일, 또 축하해, 세븐 블라인드 이런 도서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 조금 다른 아이들, 또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김고연주님께서 2001년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원조교제를 경험이 있는 10대 여성들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02년부터 이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들을 위한 기관인 서울시 늘 푸른 여성지원센터에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하시면서 또 거리 상담사로서 활동하면서 만나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한 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성매매에 대한 의견 또 그뿐만 아니라 언론의 프레임으로 비춰지는 성매매 10대 여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또 그 사람들의 그 10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책을 써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일탈에서 일상으로, 2부는 청소년 성매매의 스펙트럼, 3부는 나가는 문은 어디에, 4부는 치열한 인정투쟁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10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심리적 또 상황적 요인들을 아이들의 섹슈얼리티와 거리생활의 매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고요. 2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가 변화되고 또 분화되는 양상을 그 안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10대 여성들의 현실을 중점적으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10대 여성들이 조건 만남을 계속하는 이유를 관계의 빈곤, 또 사회 안정망의 부재, 법 집행의 문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10대 여성들이 성매매를 중단하고 또 평범해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책의 구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책은 성매매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 또 가출 청소년의 문화 생리, 성매매의 후유증과 트라우마 등 성매매를 둘러싼 성폭력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왜 성매매가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고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개인 대 개인 간의 정당하고 공정한 거래가 아닌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매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10대 성매매, 10대 인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주 북스톡스에서는 10대 여성 인권센터를 만들어 가시는 구성원분들과 함께 오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고 살아있는 경험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1+1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북스톡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